심각성을 중국 중앙정부에 알리지 않고 숨겼다고 미국 정보당국이 판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 중국 정부 역시 이후 바이러스 정보를 제때 국제사회와 공유하지 않는 등 팬데믹을 초래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결론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뉴욕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CIA 등 미정보당국이 작성해 지난 6월 회람한 내부보고서 내용을 전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정보당국은 지난 1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현지 관료들이 피해 확산 가능성을 몇 주간 중앙정부에 알리지 않았다 고 평가했다. 중앙정부로부터 문책받는 게 두려워 의도적으로 사건 정보를 감추거나 축소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된 증거들도 함께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 전 현직 관리들은 MIT의 중국에서 지방 관리들이 중앙정부에 정보를 은폐하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최초 발원지로 지목된 중국 우한이 화난 수산시장. 코로나19 발병 초기 화난 수산시장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뒤 중국 전역으로 퍼졌다. 결국 코로나19 사태의 진전 과정이 과거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때 지방 당국이 사태의 심각성을 숨기려다 뒤늦게 중앙정부에 알려 화를 키운 것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중국 지방 관리들과 함께 중앙정부의 책임도 적시했다. 뒤늦게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했지만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사회에 관련 정보를 알리지 않아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주장이다. 또 바이러스 발병 사례를 숨기고 2월부터는 바이러스의 발원지에 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려 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다고 MIT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미정보당국 관계자는 MIT의 이 보고서가 중국 중앙정부의 과실을 덮으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보고서가 중국 중앙정부를 1차 책임자로 지목하진 않은 만큼 두 나라가 코로나19 책임론으로 불거진 갈등을 봉합할 여지도 남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캠프에서 고문을 지낸 중국 전문가 마이클 필즈베리는 MIT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고위 관리가 코로나19 확산의 중대 책임자가 아니라면 미국의 내부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체결한 상황에서 미국 무역, 제조업 관련 관리들은 여전히 협상 재개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주요 책임을 우한으로 보느냐, 베이징으로 보느냐에 따라 향후를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차이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에 퍼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조사하기 위한 세계보건기구 전문가팀이 지난 주말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 이들의 조사 결과가 미중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발원지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국 정부와 언론은 전문가팀의 방문 사실은 물론 이들의 향후 일정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AP통신에 따르면 WHO 전문가 선발대 2명이 지난 10일 코로나19 확산의 기원을 조사하기 위해 중국 수도 베이징으로 향했다. 동물보건 전문가와 전염병 학자로 구성된 선발대는 베이징에서 중국 질병당국 관계자를 만나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마거릿 해리스 WHO 대변인은 우리는 박쥐에서 매우 유사한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쟁점은 코로나19가 동물에서 인간으로 어떻게 건너갔는지 어떤 종이 관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드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도 2명의 전문가들이 동료 과학자들을 만나 코로나19 동물 전염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물과 인간 사이의 전파 과정을 연구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WHO가 주도하는 국제적 기원 조사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WHO의 공식 발표에도 중국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중국 질병통제센터 등 관련 당국은 현재까지 WHO 전문가 도착 여부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발원했음에도 중국 정부가 이를 초기에 은폐해 세계적인 대유행을 야기했다는 중국 책임론을 주장해왔다.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 위치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됐다는 의혹도 꾸준히 제기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5월 코로나19가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증거가 있다며 우한 연구소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측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왕연희 소장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지난해 12월 30일 이 바이러스 샘플을 처음 접했고 그전에는 접촉한 적도 연구한 적도 보관한 적도 없다며 완전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는 코로나19의 진원지로 지목된 화난 수산시장과는 지도상으로 30km 떨어져 있다. 화난 수산시장에서 불과 280m 떨어진 거리의 우한질병통제센터가 코로나19 유출 관련 의심을 받기도 했다. 6월엔 미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우한의 병원 주차장을 촬영한 위성사진과 인터넷 검색량 분석을 토대로 우한에서 지난해 8월 코로나19가 발병했을 수 있다는 관측 결과를 내놓았다.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디지털 메디신에 기고한 논문에서 우한 병원 5곳에 주차된 차량이 1년 전에 대비 눈에 띄게 늘었고 지난해 12월 정점을 찍었다고 밝혔다. 중국 전문가들은 말도 안 된다며 반발했다. 펑징우한대 중난병원 중환자실 주임은 하버드 연구진의 논문은 전적으로 사실과 모순된다며 논문의 주장대로 코로나19가 더 주기에 발생했다면 확산기 역시 더 빨리 나타났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저우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해 10월 우한에서 열린 제7회 세계 군인 체육대회 참가한 미군이 코로나19를 옮겨왔을 가능성이 있다며 맞받아쳤다. 그는 미국은 3,400만 명이 독감에 걸렸고 2만 명이 사망했다고 보고했는데 이 중 몇 명이나 코로나19와 관련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미국은 WHO에 대해서도 중국 편향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비판해왔다. 시종 중국을 감싸는 듯한 입장을 내는 데다 중국 현지 조사에도 미온적이란 이유에서다. 결국 지난 6일에는 WHO의 탈퇴를 통보했다. WHO가 결국 조사팀을 파견하긴 했지만 빗국 조사 논란은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은 전 세계에서 55만 명 이상 사망한 뒤 WHO의 코로나19 기원 조사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왕유의 중국인민대 교수는 미국이 WHO를 탈퇴한 이후 중국의 바이러스 기원 조사와 백신 개발 등 바이러스와 전쟁에 있어 더 많은 협력이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미 국제 데이터 유통서 중재회 노력 에이펙 규칙 개정 제안. 미국이 국경을 넘는 데이터 유통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의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의 개정을 제안했다고 니혼게이제이 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은 지난 6월 열린 에이펙 실무자 회의에서 CBPR을 에이펙에서 독립시켜 브라질 등 에이펙 비회원국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에이펙 가맹국이지만 CBPR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 중국을 데이터 유통 규칙에서 제외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데이터를 중국이 흡수하는 사태를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제이는 진단했다. 국경을 넘는 데이터의 활용은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다. 인터넷 통신 판매 결제 데이터를 토대로 한 디지털 광고 배포나 수출한 자동차 주행 데이터를 사용한 자동차 운전기술 개발 등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은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반출하는데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다. 이에 에이펙은 2011년 국경을 초월해 데이터 이전을 가능케 하는 CBPR이라는 규칙을 만들어 이 규칙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국외 개인정보 반출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 CBPR에는 현재 미국 이외 한국, 일본, 멕시코, 캐나다,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대만, 필리핀 등 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은 경제 안보를 이유로 화웨이 등 중국산 제품을 배제하고 중국의 소셜미디어 틱톡의 사업 매각을 요구하는 한편 국경을 넘는 데이터 유통 규칙에선 CBPR을 활용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제이는 분석했다. 니혼게이제이에 따르면 중국도 독자적으로 데이터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인터넷 검열을 강화해 미국 구글 등을 중국 내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
최초로 유인 우주선 크루드래곤 발사에 성공한 스페이스X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최근 전기 자동차 기업 테슬라를 통해 또 한 번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어 화제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테슬라의 주가가 $200 수준이던 지난해 6월에 비해 1년여 만에 $900 수준으로 4배 이상 급등했는데 지난 10일에는 무려 $1000를 넘긴 $1025.05로 장을 마쳐 사상 최고가를 찍으며 천슬라라는 별명이 붙었고, 또한 미국 매체 CNN에서는 테슬라의 주식을 저세상 주가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테슬라가 자동차 업계에서 시가총액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일본의 토요타의 뒤를 바짝 쫓으며 2위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기차 시장의 무서운 성장 속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특히 전기차의 핵심인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현재 한국의 수출 품목 중 17% 이상을 차지하며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 50%에 육박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만큼이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회계법인 삼정 KPMG가 지난해 발표한 글로벌 전기차 시장 동향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 기준 198만 대가 팔렸던 전기차가 2025년에는 1200만 대 이상이 팔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역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데, 미래에셋 대우증권에서는 2023년에는 배터리 시장이 95조 8천억 원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고, 해외 시장 전문조사 업체 IHS 마켓은 약 25%의 연평균 성장률을 적용해 2025년에는 182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2의 반도체라고도 불리는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는 한국의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중국의 CATL, BYD, 일본의 파나소닉 등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일본의 파나소닉과 중국의 CATL이 1위 자리를 두고 엎치락뒤치락 경쟁했고,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은 시장 점유율에서 각각 10.5%, 3.6%, 1.7%로 20%대로 앞선 파나소닉과 CATL 두 기업은 한국이 도저히 따라갈 엄두조차 못 낼 만큼 큰 격차가 벌어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난 5월까지 자국민조차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나 세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은 한국 기업이 있으니 바로 LG화학입니다. 시장조사 업체인 SNE 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LG화학은 올해 1분기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무려 27.1%의 점유율을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2배 이상 급등하며 중국의 CATL은 물론이고 1위였던 일본의 파나소닉을 집계 이래 사상 처음으로 넘어선 것입니다. 이 엄청난 기적과도 같은 LG화학의 시장 점유율 급등의 배경에는 일본의 파나소닉이 독점하던 테슬라와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LG화학이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재편해 테슬라에도 공급하기 시작했고, GM, 아우디, 르노 등 해외 시장의 다양한 공급망을 구축해 그동안의 전기차 배터리 강자 파나소닉과 CATL을 넘어선 것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3.6%로 5위였던 삼성 SDI도 폭스바겐과 BMW에 공급하며 점유율을 6%로 끌어올려 4위로 한 단계 올라갔고, SK이노베이션의 경우 점유율 4.5%로 7위까지 3단계나 올랐는데 현대기아차의 판매 호조와 함께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중국 시장 조사 업체 배터리 중국에 의하면 중국 시장에서도 LG화학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며 2위였던 BYD를 제치고 CATL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탑2 체제를 이룰 만큼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의 종주국이라고 불리는 독일에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은 차량에 대해서 배출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 만약 이 법안이 통과돼 실제로 적용된다면 차량 구매자에게 2배의 세금이 부과되는 셈입니다. 대신 배출량이 일정 기준 이하인 차량의 구매자에게는 추가로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전기차 구매자의 경우 반대로 면세 혜택이 제공돼 결국 친환경차 구매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친환경 기조에 삼성증권의 한 애널리스트는 유럽 시장이 전기차 보조금의 대폭 확대를 통해 중국 시장을 뛰어넘어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는 곧 한국의 전기차 관련 기업, 즉 전동부품 사업의 현대모비스나 앞서 언급한 배터리 3사에게 있어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는 약 70%를 LG화학이 공급하고 있어 그만큼 완성차 업체들이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를 선호하고 있죠. 지난 14일 독일 특허청의 자료에 의하면 LG화학은 자동차 종주국인 독일에서 지난해 313건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특허를 출원해 보쉬와 BMW 등의 독일 현지 기업들을 다 제치고 당당하게 1위에 올라 다시 한번 뛰어난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참고로 삼성 SDI는 CATL에 이어 113건으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전기차 배터리에 있어서 한국의 기술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앞서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의 정위친 CATL 회장이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존의 전기차 배터리보다 수명이 8배 이상 긴 누적 주행거리 200만 킬로미터를 지원할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발표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막대한 투자를 앞세워 바짝 추격해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의 기업 역시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면 LG화학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익성과 미래 성장성이 낮은 LCD 편광판 사업을 중국에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대신 미래 유망 소재인 OLED 시장과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집중하기로 계획하며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장기적인 측면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